특검 이야기를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특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인터넷 서핑을 쭉 하다 보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어느 한 분이 그 종편, 우리가 이제 종편을 종일 편파방송이라고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부르고 있죠. 종편에 나와서 대담을 하면서 특검 구성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검이 구성이 잘못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검 구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특검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원인을 파고들면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팀장 이런 식으로 구성대가 있는 거는 어쩌면 정상적인 거예요. 특검을 야당 추천 인사로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상이에요. 이 부분을 정상으로 만든 데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국회죠? 국회인데, 국회에는 뭐 여러 당들이 있잖아요. 당들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요? 새누리당이에요.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그리고 특검법을 마련하는데 여당이 전혀 주도적인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야당이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봐준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 특검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이정현 대표지요. 이정현 대표는 이제 순천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법조계 출신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일반적으로 법조당이라고 이렇게 비아냥을 거립니다. 새누리당에 있는 그 수많은 율사들이 특검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그 중에 한 분이 TV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본질을 모르고 나타난 마지막 현상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미 그렇게 짜 맞춰진 걸 가지고 특검 구성이 잘못됐다,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 촛불, 국회, 방금 말씀드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비상식적이고 아주 비정상적인 게 반복된다. 뭐가 생각됩니까? 언뜻 생각되면 뭐 북한의 배후, 종북 세력의 배후 뭐 이런 식으로 떠오릅니다. 새누리당이 왜 그랬을까? 당대표는 특검법을 통과시켜 놓고 당대표직을 던지고 뭐 줄행랑을 치듯이 순천으로 가버렸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답을 유추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굳이 답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국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으니까 특검은 언론과 촛불과 그리고 국회가 마련해준 자리에서 술 취한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국회가 어떤 모습일까? 새누리당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쭉 한번 SNS나 인터넷에 이제 올라온 글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에 김현아라는 의원이 있어요. 바른정당에 가고는 싶은데 탈당을 하게 되면 이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되는 실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새누리당에다가 출당을 시켜달라고 이 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법이 좀 이상하게 된 거죠. 아니 출당이든 탈당이든 나가게 되면 비례대표가 배지를 달고 있든지 아니면 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출당을 시키면 금배지를 유지할 수 있고 본인이 탈당하면 금배지를 뗀다.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그 법은 고쳐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비례대표는 자기 개인의 능력보다는 당력,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당에다가 투표를 해서 그 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정당에서 얻은 표를 가지고 비례대표가 이제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는 내가 잘났어 당선된 거 아니고 내가 그동안 정당에 충성심을 발휘했고 그리고 앞으로 충성할 것이고 정당에 충실했고 앞으로 정당의 이념에 충실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된 상태로 비례대표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출당이든 탈당이든 간에 몸담았던 거기서 배지를 달았던 정당에서 나오게 되면 거기서 사용하던 거기서 지급해갖고 반납해야 될 물건들은 놔두고 나오는 것이 뭐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현아 의원은
몸도 바른정당에 가 있고 마음도 바른정당에 가 있는데 호정만 지금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적까지 파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거죠. 또 그걸 가지고 또 하태경 의원은 나서가지고 김연아 의원을 역성을 들고 있더라고요. 야, 참 한마디로 좀 파렴치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만약에 제가 소총수고 탱크 운전병이었다고 생각하면 제가 전역을 하면서 총하고 탱크하고 가져오면 됩니까? 비례대표 금배지는 그 정당의 자산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탱크나 총은 국가, 군대의 자산이에요. 군대 징집대가 왔으면 이제 전역을 하게 되면 군대의 자산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 17명의 비례대표가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대기하시는 비례대표 대기자들도 많습니다. 뭐 18번, 19번 많이 있겠죠. 그거는 바로 새누리당의 자산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김연아 의원이 참 파렴치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김연아 의원이 또 인터뷰에서 자기 말고 3명이 더 바른정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김연아 의원은 그래도 솔직한 것 같아요. 가고 싶은데 말도 못하면서 숨어있는 그 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어떤 형용사를 사용해야 됩니까? 제가 이미 김연아 의원에게는 파렴치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보다 좀 더 심한 형용사를 동원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상태로 새누리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비례대표 의원 중에 정부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정으로 태극기 집회에서 나와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비례대표들이 존재 가치가 없는 집단, 야당들과 다른 모습의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그 사람들이 17명이 왜 있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있어요. 새누리당에 있다가 이제는 바른정당으로 갔죠. 오늘 SNS를 통해서 본 권성동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그분 지역구에서 그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유시하는 권성동 의원과 유시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영장이 기각되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특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특검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계속 기각과 상관없이 열심히 탈탈 털어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기자들과 나눈 대화가 기사화가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이번 탄핵 심판에 전혀 영향이 없다.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느냐, 그 정도가 중대하냐가 관심이다. 그것이 뇌물죄, 강요죄인지는 탄핵 심판에 있어 관심 사항이 아니다.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며 앞으로 특검 수사 기록을 헌재 탄핵 심판 자료로 활용할 기회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웃음이 나오네요. 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법이 아닌 궁예의 관심법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손홍호하고 무슨 친한가? 친구인가? 그런데 손오공은 부처님 손안에 있죠. 권성동 의원이 국회 법제위원장입니다. 위헌적 특검법을 통과시킨 사람이 그 법제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인 권성동 의원이에요. 자신이 만들어 놓고는 이재용 영장 기각은 영향이 없다. 자신이 만들어 놓고는 뇌물죄나 강요죄는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다. 자신이 만들어 놓고는 특검 수사 기록은 탄핵 심판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 권성동이 만든 게 뭡니까? 탄핵 소추안이에요. 이제 탄핵 소추안 그걸 이제 고친다고 그래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심리 중에 있어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헌정이 중단된 이 사태를 맞이한 재판이에요. 무슨 잡범들 재판하는 형사법정입니까? 거기서 공소장 변경해요? 야,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지금 권성동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범죄 사실은 이제 소추안에서 빼겠다.
범죄 사실은 뇌물죄, 강요죄, 제3자 뇌물 공여죄 다 빼고 뇌물죄가 광명리 주심 재판관이 심리 가능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이걸 좀 제대로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언론에 흘렸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잠도 안 재우고 22시간 비 오는 날 먼지 털듯이 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그 법원 판사가 특별수사본부의 3건, 특검의 4건, 구속영장 청구하는 대로 속속 다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예요. 그런 판사길래 특검에서는 이제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되겠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판사도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아마 영장을 기각시켰을 거예요. 판사의 판결문이 그대로 넘어가 있어요. 뭐 2차, 3차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쉽지 않아 보이더군요. 그래서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부랴부랴 소추안을 변경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 놀 데가 없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와서 장난하고 놀아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이미 헌재의 결정은 답이 나와 있어요. 헌재가 아무리 촛불 눈치를 보고 민심을 눈치 보더라도 이런 황당무계한 소추안에 뇌물죄 부분이 빠져버린 15개는 신문기사예요. 신문기사를 보고 인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한다? 탄핵을 인용을 한다? 나중에 그 헌법재판관들이 죽고 나면 그 자손들이 부끄러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게임 끝난 거죠, 이미. 그래서 이제 정윤회가 나오고, 그 이제 장인 최태민이 나오고, 그리고 최순실. 이야, 이 태산이 이제 그동안 소문으로만 많이 떠들던 그 암암리에 어마어마한 소문들을 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 빙산을 뚫고 올라온 거예요. 태산 명동의 서일필. 그런 태산이 움직였는데, 정작 최수연을 탈탈 털어도 별로 나오는 게 없고, 여기저기, 태산은 여기저기 걸리는 데는 다 털었어요. 근데 나오는 건 없어요. 용두삼이라 그러면 용무리에 뱀꼴이니까 닮은 점은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태산 명동의 서일필. 태산이 움직이니까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시켜버렸어요. 탄핵을 시킬 당시에 특검 가담도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탄핵을 시켜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국 언론들이 대한민국 왜 저러나? 이상하다. 뭘 가지고 탄핵 시켰을까? 이제 탄핵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난리법석을 이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온 거 있습니까? 그래서 쥐새끼라도 한 마리 나오면 뭐 태산명동의 서일필인데 제가 봐서는 쥐도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탄핵을 주도했던 분들 참 걱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그 종편에 나와가지고 입방정을 뜬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동관이라고 이명박 정부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브레인 역할을 했던 분이죠. 오늘 나와가지고 그 김진 전 논설위원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 자리에서 사회자가 촛불이 민심이냐 태극기가 민심이냐고 하니까 이동관 씨가 당연히 촛불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김진 전 논설위원이 아니 2008년도 광우병 사태 당시 촛불 보고 당신이 모시던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으로 인왕산에 도망가갖고 아침 이슬을 불렀는데 그게 민심이냐라고 물었어요. 이동관 그 양반은 할 말이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관 씨 입장에서는 그때 촛불은 나쁜 촛불이고 지금 촛불은 좋은 촛불인 모양이에요. 근데 촛불이 다 똑같은 촛불이에요. 미군 장갑차 사건 때 촛불이나 광우병 때 촛불이나 세월호 촛불이나 이번 탄핵 사태의 촛불이나 그 배우가 다 똑같아요. 이동관 씨 태극기 민심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내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한 20살 먹은 청년이 이제 올린 글을 SNS에서 봤어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구를 이끌고 추운데 태극기 들고 나온 모습을 보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오늘 자기가 떡을 이렇게 한 박스를 준비했대요. 여러 가지 무지개떡도 있고, 여러 가지 백설기도 있고, 또 이렇게 송편도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올리면서, 내일 대한문 앞에서 이렇게 나눠준다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이렇게 SNS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떡을 마련하는 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마련한 돈으로 그 떡을 마련했대요. 이동관 씨, 떡으로 맞고 싶습니까? 말 조심하세요. 태극기 집회에서 저도 충주에서 올라가는데 십시일반 내가지고 그 음식들을 마련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촛불 집회같이 동원 자금을 국민의당에서 내려보내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민심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민심은 바로 태극기 집회와 같이 자발성을 가져야지 그게 제대로 된 민심이에요. 이동관 씨, 앞으로 그런 말씀 하시다가는요, 정말로 떡이 되도록 맞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참, 이런 일도 있고, 또 이제 보면, SNS를 살피다 보니까, 오늘, 서청원 의원, 또 최경환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새누리당 징계위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당원권이 이제 정지된 거죠.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3년, 윤상현 의원은 1년 당원권이 정지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하는 것더라고요. 그 임명진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임명진 목사가 와가 있는 비대위도 상당히 편법적으로 불량하게 만들어진 비대 조직이죠. 참 누가 누구를 징계하는지 참 새누리당 꼬라지 보면 참 분명히 정상은 아니에요, 저게. 근데 뭐 자기네들끼리 정상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 눈높이는 그게 아닌데, 어쨌든 그 세 사람이 징계를 당하니까 뭐 새누리당원인지는 모르겠지만 SNS상에서 임명진 목사를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좀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방송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행동은 냉철하게 하자고 했어요. 자, 머리를 좀 차갑게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청원, 최경환, 윤승환이 뭐예요? 이름도 잘 모르겠네. 윤상현 이 세 사람이 대통령 어깨에 등에 올라타서 얼마나 새누리당에서 그들먹거리며 폼 잡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부당하게 탄핵을 당했는데도 그 사람들 싸우는 모습 봤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친박계 수장이고 친박계 맏형이고 대통령한테 누님이나 그런다면서 자랑질 해대고,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말씀 많았지요. 자기 계파를 끼워 넣기 위해서 어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여기까지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임명진 위원장이나 서청원 의원 두 사람 맞고 그래 국민들이 다 알아요. 금배지는 못 뗐고 새누리당 출당은 못 시켰지만 임명진 위원장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새누리당을 정리를 하세요. 바른 정당으로 가고 싶어 했던 뭐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 데리고,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데리고 가세요. 지금 새누리당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들어앉히려고 작업하고 있는 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좀 수작 부리지 마세요. 당신들 대가리 위에 있는 국민들 많습니다. 정치, 국회의원 뺐지 더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정치하고 싶으면 그 대사하는 김무승이한테 대가리 쳐박고 꼬리 흔들어야 되는데 정신 나간 놈 아니면 거짓 하겠어요? 박지원이 앞에 가서 대가리 쳐박고 꼬랑지 흔들어야 공천 주는데 정신 나간 놈 아니면 거짓 하겠습니까? 문재인 앞에 가서 딸랑딸랑 정신 나간 놈 아니면 거짓 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 개사육장에 어느 분이 간다 그러길래 여의도 개사육장이 어디 있는가? 그런 여의도 같은 데는 개사육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국회 의사당을 말하는 거예요. 임명진 비대위원장님, 개 사육장에서 뭐합니까 지금? 에? 개는 아무리 잘 길들여봤자 개일 뿐이에요. 더 이상 이상한 짓 하시지 마시고 새누리당에서 데리고 나갈 사람들 다 내리고 나갔어요. 그래야 새누리당이 자유를 신봉하고 공화를 신봉하고 민주를 신봉하는 그런 정상적인 보수 우익 정당으로 탈바꿈 될 거예요. 임명진 위원장이 할 역할은 보수로서 우익으로서 맞지 않는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새누리당을 나가가지고 저 바른정당 하는데 데리고 가는 게 그게 역할이에요. 아셨습니까? 임명진 위원장님은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미적미적거리고 거기서 새누리당에서 이상한 짓을 계속 하시다가는요, 나중에 태극기 물결에 뼈도 못 추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탄핵 정국이 끝나면 다음 타켓이 국회입니다. 그때까지 임명진 위원장이 새누리당에 남아있으면 큰일 치우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얼른 보따리 사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할 일은 새누리당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검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면 참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참 황당한 말들이 특검의 입에서 나와요. 김기춘,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심리가 끝나고 그 대기하는 동안 수의를 입힌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저는 보통 법원에서 심리가 끝나고 나면 영장 발부를 위해서 판사가 고민을 해요. 그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에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가부가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경찰 유치장이나 그 구치소나 교도소에 이렇게 이제 대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연인인 신분이에요.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수의를 입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관행적으로. 수의를 안 입혀요. 그런데 수의를 입히겠다 그래요. 참. 야, 특검들이 왜 이러나? 왜 이러한 무리수를 계속 두는지. 그리고 평소에 관례도 무시하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에 검사 출신이고, 그분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속시킨 사람들은 많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구속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거나 혹시 또 이제 조현선 의원 같은 경우에 그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청문회에서 청미위원들을 대하는 그 모습에서도 이렇게 뭐 죄인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비춰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서 수위를 입혀놓으면 혹시 감옥 가게 될지 두려워서 뭐 술술 불 거다. 자기 살려고 검찰과 딜을 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뭐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겠죠. 무리수를 둔 데는 검사가 거짓말을 했을 때는 노림수가 있어요. 특검 그러면 안 되겠죠. 박영수 특검, 당신들 지금 짓는 죄가 기록이 다 남습니다. 당신 자식에게, 당신 손자에게 제발 좀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하세요. 뭐 하는 짓입니까? 영장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수위를 입히겠다고 말하는 거냐? 처음 들었어요, 처음. 똑바로 좀 합시다. 뭘 노렸어요?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수위 입히면서 학문 똥구녕까지 조사해갖고 수치심 주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돼요. 제 말이 틀렸기를 바랍니다.